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서구화의 트랙을 밟는 근대화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그 모범 답안처럼 제시가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견해도 있는 거고, 대체로 뭐 서구화가 아닌 트랙의 근대화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근대화의 방식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근대화는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다는, 근대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있다고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근대화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은 서구화인데, 그 어떤 물질적인 문명 수준의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적인 부분은 서구적인 틀을 받아들이는데,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서구적인 거를 배격하는 게 분명 그 새로운 길일 수 있지만, 이게 서구화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서구화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포함된 어떤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서구화를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수도 있죠. 그거는 서구화가 정답이 아닌 것처럼 서구화가 아닌 게 정답일 수도 없지, 항상. 서구화냐 서구화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구화의 길을 걷든 아니냐의 길을 걷든 근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 인권과 그리고 그 다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떤 뭐 문명, 문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의 틀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거는 아니죠, 그죠? 억압적인 근대화 방식이고, 그 억압에다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니까는 그거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보편적 인권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하나의 원형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죠. 보편적 인권은 당대의 보편적 인권이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글쎄 뭐 선뜻,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뜻 동의하기 힘든데,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협소한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만 보편적 인권이라는 거는 당대의 어떤 사고의 산물이고, 과거에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잖아요, 통상. 그죠? 그리고 다른 문명, 문화와 접촉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문명과 문화, 그 지역 내에서 갖추어진 어떤 특정한 틀 속에서 판단하고, 거기서 어떤 최선의 보편적 인권과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구촌 차원에서 문명이 형성돼 있고, 뭐 하위 문명이 몇 개로 나눠지는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명의 장점과 단점들을 그 파악하고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당대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 인권으로 존중이 되죠. 간통한 것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컨대 뭐 또 여성의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성의 어떤 건강과 위생, 그 다음에 성생활의 어떤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도 전통이란 이유로 뭐 강제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보편적 인권에 반한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 제기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 것까지 부인하면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편 운명은 없지만 보편적인 인권은 있다고 믿어야지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지. 보편적 인권도 없다고 한다면 인권 자체가 항상 상대적이라면 문화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인권 자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항상 상대적이고 뭐 뒤죽박죽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 믿음 이런 걸 전제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보편적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되 타인의 자기의 자유 추구 때문에 타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당하게 자신의 인신이 구속되거나 뭐 위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합당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권력이나 제도나 간섭에 의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에 속하죠. 이게 서구화에 대한 반발 때문에 과도한 그 상대주의에 빠지면은 그거야말로 중심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시대가 힘들고 뭐 애매하더라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어야지만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지켜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보편적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 입맛에 맞춰서 국제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지 보편적 인권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죠. 보편적 인권은 당연히 강조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시비를 걸고 토론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문제는 이제 세계화 거버넌스가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IT라든지 뭐 여러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세계화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상품도 그렇고. 상품도 세계화 구조에 편입돼 있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이념도 사고체계도 어떤 세계화 틀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인권이 작동하는 체제나 제도는 일국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체계라든지 제도라든지 이제 그것들의 괴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괴리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죠. 주체가.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R2P 같은 경우에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같은 경우에 국가가 어떤 국민 보호의 의무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의 문제인데 국가가 R2P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그 국가를 누가 제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게 국제사회가 각국의 또는 주요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R2P를 핑계로 제국주의가 관철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국 차원에서 그 아까 말했던 어떤 보편적 인권, 세계화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의식과 어떤 한국과 체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법제도나 어떤 뭐 제도상의 문제점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때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R2P는 추궁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의 관점은 서구적인 관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흑인 문제. 그 다음에 라틴계 문제, 히스패닉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바마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원주의 이런 게 등장하고 있는데 또 아시아 국가로 포지셔닝 하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양반의 주장은 대서양 국가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다원 문화주의고 해외에서는 보편주의인데 거꾸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를 미국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세계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서양 국가로 남으면서 문명 간의 충돌 속에서 어떤 대서양 문화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 문명 간의 충돌 속에서 그 충돌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회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결론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미국을 대서양 국가로 자신들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국제관계에서 이 사람이 미국의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 부분에는 아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서구적 보편주의의 허구성, 뭐 이런 것과 그다음에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로 기착하는 것일까? 이게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죠. 서구적 보편주의 허구성이, 그리고 그것하고 전 세계의 다원 문화적 현실이 불가피하게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는 것일까? 또는 이 다음 얘기는 마찬가지로 보편주의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듯이 상대주의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일까?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의 정답은 뭐라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 긍정과 부정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인데. 이념태, 어떤 논리적으로는 문화적 상대주의로 기착하면 안 되는 거고, 억압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다음에 드러내잖아요. 문화는 상대적이지만 윤리는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이, 보편 문명은 없지만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미국의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보편 국가로 설정하지 말고, 미국을 보편 국가가 아니라 미국은 대서양 국가여야 되고, 대서양 국가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여러 문명들이 공존하는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문명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서구의 보편주의가 허구적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이제 문화의 다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건 아니죠. 문화적 상대주의는 존중돼야 되지만 모든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결시켜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 가늠한 여성에 대한 뭐 어떤 뭐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이런 보편적 인권의 침해마저도 무력하게 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문화의 상대주의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편주의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게 문제를 우리가 삼아야 되듯이 상대주의가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명은 많은 영역에서 야만주의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인류를 집어삼킬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아까 말했던 믿음, 신념 이런 것 속에서 야만과 문명의 충돌 속에서, 진짜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문명과 야만성의 진짜 충돌 속에서 어떤 문명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문명이든 간에, 어떤 문명에 속해 있든. 문명이 문명다운 것은 그것이 보편 문명이기 때문에 문명다운 게 아니라 그 문명이 야만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문명다운 거죠.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문명이 아니고, 그 문명이 야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문명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지배하는 문명이 의미가 있는 문명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서구 문명이든 뭐 유교 문명이든 또는 뭐 이슬람 문명이든 출처가 어디든 저작권 여인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누가 더 야만주의에 맞서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야만주의를 극복하려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라고 봐야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문명의 충돌은 야만주의와의 대결에서 누가 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두고 문명들이 경쟁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야만주의에서 멀어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단지 충돌하고 싸우는 거라면은 인류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닐 거다. 근데 이리 갈지 저리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